당황스러웠어요. 사실 물론 다 맞은 학생도 있습니다. 아니죠. 통과한 학생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외의 분들은 빵점인 분도 2분이나 계시고요. 50점 안 되는 분들도 꽤 됩니다. 강사로서 회의감이 듭니다. 과연 내가 못 가르치는 것인가, 너희가 안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프 그리는 게 사실 어렵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선생님은 계산하고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래프는 합성된 그래프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이과생들이 해야 되는 미분을 통해서만 구할 수 있는 초월함수 형태도 아닙니다. 몇 개의 스텝만 밟으면 기본적으로 풀 수 있는, 그리고 외운 상태에서 평행 대칭 이동만 쓰면 되는 친구들입니다. 근데 왜 이런 점수들이 나는지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공부를 안 했다라고 보기에는 아주 기본적인 그래프들도 있었거든요. 절대값 그래프를 틀렸다 그러면 뭐 잠시 착각했다 정도 생각할 수 있겠는데, 기본 그래프도 못 그렸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업만 제대로 들었어도 최소한 절대값 빼고 나머지는 다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선생님하고 3월부터 한 친구들은 절대값 그래프를 중간중간에 한 2번 정도는 또 따로 설명도 했었고요. 되게 많이 그려내면서. 근데 이렇게 나왔다는 게 오셨어요. 이렇게 나왔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따가 2교시에 원래 우리 진도 나가야 되죠. 2교시에 진도 나가야 되는데 오늘 진도 나갈 게 없습니다. 어제 다 나갔어요. 어제 했었던 지수방정식, 로그방정식이 있는데 지수방정식, 로그방정식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수방정식하고 로그방정식을 2개 파트로 나눴어요. 어제 설명은 한꺼번에 다 했죠. 설명은 다 했는데 지수방정식, 로그방정식을 2개 파트로 나눠서 오늘은 로그방정식이 원래 진도가 나갔어야 됩니다. 근데 어제 간단하게 설명은 했죠. 그래서 원래 오늘 로그 문제풀이 해드리려고 그랬었거든요. 로그방정식. 근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2교시에는 그래프 그리는 이야기를 좀 더 할 겁니다. 그래프 그리는 이야기를 좀 더 할 거고요. 요거 과제로 나갈 겁니다. 이거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풀어드릴 거예요. 오늘 2번째 시간. 3분의 1 정도는 풀어드릴 테니까 나머지를 주말 동안에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못하면 지수방정식, 로그방정식, 그리고 다음 주에는 지수로그 부등식을 전혀 할 줄 모르는 겁니다. 네. 어려운 문제를 풀려면 그래프를 그려내고 그 다음에 그 그래프가 이동된다든지 변형되면서 뭔가 이야기를 해석해 나가야 되는데 기본인 그래프를 못 그리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서 오늘은 2교시에 이거 그리는 거 할 거고요. 통과되신 분은 과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한 명 했습니다. 뭘 뭐라고요? 네, 한 명 통과했어요. 진짜? 네, 진짜로요. 선생님이 이런 거 가지고 거짓말 합니까? 몰라도 돼요. 넌 아닙니다. 전 아니고 진짜. 그렇죠. 방금 전까지 그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따가 2교시에는 이거를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200문제 정도 안 됩니다. 100문제 좀 넘어요. 근데 선생님이 한 3분의 1 정도 드릴 겁니다. 풀어드리고 본인이 한 1분 정도 그리는 시간까지 가질 거예요. 실망스럽습니다. 이 정도로 그래프를 못 그릴 줄은 몰랐어요. 지수로그 계산이야 계산을 못할 수는 있죠. 익숙하지 않은 수체계니까. 근데 그래프 그리는 건 지금까지 선생님이 6개월 내내 강조한 건데 이 정도로 못 그릴 줄은 몰랐습니다. 특히 빵점 맞은 분 2분 계세요. 그분들은 많이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도 못 그렸다라는 건, 하나도 맞지 않았다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알겠죠? 현우는 왜 안 데려왔습니까? 네. 응? 평소에 같이 왔잖아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 문제풀이, 과제 문제풀이 나가고요. 말씀드렸다시피 2교시에는
통과하신 분은 과제 하시면 되고요. 과제 안 해왔으면 하시고 아니면 다음 거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분들 14분의 나머지 분들은 그래프 그리는 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켜져라. 자, 워크북 239번부터 보죠. 응? 일일 테스트요? 그 지수 방정식 부분만 볼 겁니다. 저 뭐냐 과제 해온 거에 해당하는 영역. 자, 239번입니다. 지수 방정식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9의 알파 제곱 더하기 9의 베타 제곱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3의 x 제곱을 t라고 치환하셔야겠죠. 그러면 x의 근 알파에 해당하는 t의 근은 우리 t 알파라고 표현을 할 건데 이 관계에 의해서 3의 알파 제곱이 t 알파가 된다는 겁니다. 알파를 넣었을 때, x의 알파를 넣었을 때 t에 대한 식을 만족시킨다니까 이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럼 똑같이 x의 근 베타는 사실 t의 근 t 베타라고 설정을 한다면 t에 대한 식으로 바꿔서 3의 베타 제곱은 t 베타, t에 대한 두근 t 알파, t 베타가 사실은 이런 구조로 생겼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9의 알파 제곱이라는 건 사실 t 알파의 제곱이나 마찬가지죠.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9베타의 제곱은 t베타의 제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놓고 봤을 때요? t제곱 마이너스 11t 플러스 28은 0의 두근을 t알파, t베타라고 놨을 때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건 t알파 제곱 더하기 t베타 제곱을 구하세요. 그 얘기인 겁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러면 t알파 더하기 t베타는 이 친구의 두근의 합이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로 11. 그 다음에 t알파 곱하기 t베타는 역시 근과 계수의 관계로 28이 됩니다. 그러면 덧셈하고 곱셈 나와 있을 때 제곱 더하기 제곱을 구할 수 있겠죠. 됐죠? 그래서 t알파 더하기 t베타의 제곱에서 빼기 2알파, 이 알파가 아니죠. t알파, t베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건 일반적인 해고요. 조금 특별하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결국 t알파는 누구의 근이냐면 저 방정식의 근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t알파 제곱 마이너스 11t알파 플러스 28은 얼마라고요? 0이라고요. 그럼 우리 t알파 제곱을 1차로 생각해줘도 무방합니다. 맞습니까? 보셨어요. 맞죠? 자, 그러면 구조가 똑같으니까 t베타 제곱은 11t 베타 마이너스 28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t알파 더하기 t베타를 이식 한정으로는 11 괄호치고 t알파 더하기 t베타 빼기 28 곱하기 2라고 봐도 되겠죠. 됐죠?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차수를 낮춘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식의 구조에 상관없이 늘 쓸 수 있는 구조고요. 요거는 이 방정식에만 쓸 수 있는 특별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241번입니다. 요 친구의 모든 근의 합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분모래. 지수의 x-4 똑같이 있죠? 지수가 같네요. 그럼 기본적으로는 밑이 같으면 같은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밑이 같으면 같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3x-7이 얼마? 14면 되겠네요. 그럼 3x가 얼마면 돼요? 21이면 되겠죠? x 얼마면 돼요? 7이면 된다고요.
됐습니까? 됐죠? 근데 여기 문제에서는 이거에 뭐가 하나 더 있냐면요. 어제 했었던 이야기는 밑이 같을 때였어요. 밑이 같으면 지수가 달라도 같은 결과를 내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밑이 얼마일 때? 1일 때가 있었죠. 1의 거듭제곱은 몇 제곱이든 1이니까 밑이 같을 때 밑이 1이라면 지수의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성립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지금 친구는 지수가 같죠. 우리 지수가 얼마면 밑에 상관없이 무조건 같은 값을 가졌죠. 밑이 0이 아니라면. 지수가 0이면 무조건 1이었죠. 맞죠? 0의 0제곱을 제외하고 0이 아닌 수의 0제곱 무조건 얼마였어요? 1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0이라면 밑이 다른 친구여도 결과물은 무조건 1이 되는 겁니다. 분모가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요. 그러면 x에다 4를 집어넣으면 12 빼기 7이니까 5죠? 5의 0제곱하고 14의 0제곱이고 둘 다 얼마예요? 1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로 지수가 같은데 그 지수가 0인 케이스도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x는 얼마? 4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x가 3분의 7보다 크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왜 이게 나온 거냐면 사실은 이걸 무엇으로 만들어주는 거냐면 양수로 만들어주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혹시 밑이 음수인데 될 수 있는 친구가 있지 않을까? 현우는 안 왔고요. 둘 다 안 왔습니다. 네, 나머지 분들은 다 체크했네요. 자, 양수잖아요. 요거에서 음수인 경우에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있어요. 뭐냐면 어떤 a라는 양수가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 a라는 이 친구의 부호가 반대인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얘의 짝수 제곱을 했을 때랑 얘의 짝수 제곱을 했을 때는 사실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있는 x가 3분의 7보다 크다라는 내용이 없으면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되는 건 이 내용이죠. 뭐냐면 이게 얼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4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거기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서 14 마이너스 14인데 그걸 만들어주는 x값을 여기 집어넣었을 때 짝수 제곱이 되지 않나에 대한 고민까지 사실은 마지막에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거 넘기면 3x는 마이너스 7이죠? 그럼 x는 마이너스 3분의 7이네요. 그럼 이 문제에서는 특별히 안 되죠. 근데 만약에 똑같은 문제인데 이 지수가 마이너스 3x 그다음에 마이너스 3 뭐 이런 구조였어요. 그러면 요거 거듭제곱 하면은 사실은 짝수가 되죠. 맞죠? 짝수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도 이런 구조를 가진다면 요것도 답이 됩니다. 알겠죠? 근데 요거까지는 요즘은 잘 안 나와요. 역시 밑이 음수인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열어놓는 건 어려운 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해놓으세요. 요 조건이 그래서 붙은 겁니다. 됐습니다. 다음 245번입니다. 245번 연립방정식의 해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변수가 x니까 미지수가 x니까 x에 대한 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x가 지수에 있어서 풀기가 어렵죠.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2의 x제곱을 a 3의 y제곱을 라지 x라고 할까요? 라지 x, 라지 y 이렇게 놓을 거고요. x의 근을 알파라고 했으니까 2의 알파 제곱을 x의 근 x 알파라고 설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y의 근을 베타라고 했으니까 3의 베타 제곱을 y의 근 y 베타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친구의 뭐라고요? 근이라고요. 이 친구의 근이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저거 지수 이용해서 정리하면 4x 마이너스 9분의 1 y는 7이고요. 그 다음에 정리하면 2분의 1 x 플러스 y는 10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의 x 근 x 알파, y의 근 y 베타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됐죠? 근데 문제에서는 알파랑 베타를 곱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얘랑 얘를 곱하라는 거 아닙니다.
얘랑 얘를 곱하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미지수 x랑 y 두 개고 식도 두 개니까 연립해서 푸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8배를 할까요? 여기에 8배 하면 4x 플러스 8y는 80이잖아요. 그러면 얘에서 얘를 빼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9분의 9, 8에 73, y는 마이너스 73이 되겠네요. 그러면 요렇게 약분되니까 y는 얼마? 9가 되죠. 근데 y가 뭐였어요? 사실은 3의 스몰 y 제곱이니까 스몰 y가 2. 이게 베타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다 9 집어넣었으니까 라지 y에 9 집어넣었으니까 여기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4x-1은 7이에요. 4x는 얼마? 8이 되겠네요. 근데 x가 얼마? x는 2가 되고요. 라지 x는 2의 x제곱이었으니까 스몰 x는 1이고 이걸 알파로 나뉘어요. 문제에서 알파 베타를 직접 구했으니까 그냥 곱하시면 해결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이요. 252번. 여기를 마지막으로 워크북은 종료를 해야겠네요. 252번. 어떤 박테리아 1g이 X시간 후에는 A의 Xg으로 증식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X시간 후에 A의 X제곱이 된대요. 그러면 2시간 지나면 A의 제곱이 된다고요. 1g이었었을 때. 2g이면 1g짜리가 2개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얘대로 증식하고 얘는 얘대로 증식하고. 그래서 2배의 A제곱 이런 식이 될 겁니다. 2g이 2시간 동안 있으면. 됐죠? 왜인지 몰라요. 문제에서 그렇대요. 그럼 그냥 그런갑다 하고 쓰시면 되는 거고요. 처음 2g이었대요. 그럼 2g인 친구의 X시간 후에 박테리아의 개수는 2 곱하기 A의 X제곱 g이죠. 됐습니까? 근데 시간도 나왔네요. 2시간 후라고 나왔어요. 여기에 2를 집어넣었다고요. 그럼 16, 나온 결과물 16은 2 곱하기 A의 제곱이라고요. 됐네요. 그러면 A가 얼마인지 그냥 나오네요. A 얼마예요? A 얼마입니까? A 얼마입니까? 루트 8이죠? 루트 8입니다. 스몰 a는 루트 8이에요. 2루트 2, 루트 8. 계산 결과 쓸 때 빼고는 상관없습니다. 핸드폰 제출하시고요. 네. 왜 늦게 오셨나요? 그래요. 많이 피곤하죠? 점수 낮으신 분 너밖에 없어요. 통과 못한 분. 네, 나머지 분들 다 통과했습니다. 네네. 준서도 통과했습니다. 90점으로 통과했어요. 맞아요. 자, 그래서 A는 루트 8입니다. A는 루트 8이 되고요. 2g이었던 박테리아가 이번엔 1024g이 되었대요. 그러면 1024는 2 곱하기 A인데 A가 원래 루트 8이었죠. 루트 8에 X제곱 시간 했는데 되었다. 이 얘기인 거죠. 식을 만들었고요. 이것도 2의 거듭제곱이죠. 그리고 이것도 2의 1제곱 곱하기 요거 2의 세제곱에 2분의 1제곱의 X제곱이니까 2의 세제곱에 2분의 X제곱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2의 9제곱만 남고요. 요거는 2의 2분의 3X제곱입니다. 그러면 9는 2분의 3X니까 X는 얼마? 여기 되겠죠. 6시간만 있으면 1024g이 되겠네요. 틀렸으니까요. 틀렸어요, 그냥. 점근선은 점점 근접하지 만나는 선이 아니잖아요. 졸라 만났어요. 네. 자, 됐죠? 네. 뭐라고요? 네, 안 돼요. 사실 이건 다 맞아야 된다니까요. 이걸 다 못 맞으면 선생님 수업을 듣는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다 맞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이 중학생이긴 하지만 이 정도를 선생님하고 수업을 했는데 못 해낸다라는 건 집에서 공부를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숙제를 하는 건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숙제는 공부한 걸 확인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네. 여러분 집에 망치가 있다고 못이 박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집에 컴퓨터가 있다고 코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을 알고 하셔야죠. 선생님 사실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어제 집에 가면서, 채점하고 집에 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네. 아, 그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10점으로 바꾸세요. 네. 자, 다음은 정석입니다. 이거 왜 정답지가 나와? 정석 유제 5-4랑 5-5를 풀어야 되겠네요. 정석 유제 5-4입니다. 페이지가 62페이지네요. 자, 정석 유제 5-4 되어 있고요. 이 x에 관한 지수 방정식인데 두 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고, 여기서 근은 당연히 치환하기 전인 x에 대한 근의 합을 구하라, 그 얘기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 친구는 x의 근을 알파랑 베타로 놓는다면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건 알파 더하기 베타인데, 우리 치환해야겠죠?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하면 우리 2의 알파 제곱을 t의 근 t알파, 2의 베타 제곱을 t의 근 t 베타라고 놓을 겁니다. 그래서 t알파랑 t베타는 무엇이라고요? t의 근 t알파 t베타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치환해서 정리를 하시면요, t 더하기 t분의 1이 a라고 나왔습니다. t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이 분모에 올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자, 양변에 t를 곱하고 정리를 하면 t제곱 마이너스 at 플러스 1은 0이고요. 2차의 근각계수와의 관계에서 t알파 더하기 t베타는 a가 될 거고요. t알파 곱하기 t베타는 1이 됩니다. 됐죠? 근데 우리는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원하는 거죠. t에서 이야기해서 알파랑 베타는 사실 지수에 있는 두 친구입니다. 그죠? 지수에 있는 두 친구를 더하려면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2의 알파 제곱 곱하기 2의 베타 제곱이 사실은 t알파 곱하기 t베타라고 쓸 수 있고, 그럼 이 친구를 정리하면 2의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이라 우리가 원하는 2의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은 1이 됩니다.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무조건 얼마예요? 0인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A가 얼마인지 몰라도 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왜 A는 2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다 나왔냐면 2차에 실근이 존재하는 이야기로 하려고 나온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근이라는 건 어떤 미지수에 대한 근인지를 명확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됐고요. 5-5번입니다. 밑에 있는 이 친구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대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x의 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겁니다. 맞죠? x의 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에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냥 결론만 가져가시면 안 돼요. 자, 우리 x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는 거예요. x가. 자, 그런데 이 문제는 그냥 풀 수가 없죠. 치환할 겁니다.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할 겁니다. 그리고 저 식을 정리하면 t제곱, 넘겨서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a는 0인데, 자, x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면 t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가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럼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확인하는 방법, 사실은 뭐예요? 그래프 그려서 해석하는 겁니다. 자, x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가 다시 한번요, t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로 해석할 수 있나에 대해서는 그림을 그려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관계가 아니라면 아닐 수도 있어요. 보세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배울 거예요. 2학기에 가서 미분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면서 배울 겁니다. 자, 근데 보세요. 가로축이 x고 세로축이 t인 그래프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 x값이 5예요. 그리고 여기에 x값이 1이라고 해볼게요. 됐죠? 그럼 x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족시키는 값이. 근데 그거를 만족시키게 해주는 t값은 여기 1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1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x가 하나의 근이 1이고 하나의 근이 5예요. 근데 이 그래프의 해석으로 관계에 의한다면 1을 넣었을 때도 t값이 1이고 5를 넣었을 때도 t값이 1이라고요. 그럼 t의 근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1개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2개라고 이게 2개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뭐를 하기 전까지,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요. 이 친구 그림 그리면 가로축 x고 세로축 t입니다. 그리고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려져요. 그럼 이 친구가 어떠한 2개의 근을 가진다고요. 알파 그리고 베타. 근데 알파랑 베타는 달라야 됩니다. 그럼 어딘가 알파와 움직일 수 있어요. 어딘가 베타가 있을 때 알파에 의해 생기는 근과 베타에 의해 생기는 근은 명확하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가 대응되는 함수를 무슨 함수? 뭐라고 불렀었죠? 그런 친구를 1대1 대응이라고 불렀습니다.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x값 하나에 해당하는 y값, t값이 하나씩 대응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면 여기도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는 겁니다. 앞의 내용을 그래서 다 아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은 맞는데 이 그래프가 가지는 특징에 의해 조금 더 내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친구들은 알파가 음수일 수도 있어요. 근데 2의 알파 제곱은 무조건 뭐가 되냐면 양수가 됩니다. 베타가 양수일 수도 있어요. 근데 2의 베타 제곱은 무조건 양수입니다. 그래서 두 실근은 맞는데 음수는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식의 구조상. 그런 것들은 확인하는 방법 뭐라고요? 그래프 그린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x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긴 하는데 조금 더 디테일을 넣어서 무슨 두 실근이냐면 양의 두 실근을 가진다고요. 됐습니까? 그럼 x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기 위해선 이 식의 t가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가져야 된다라고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친구가 t값이 하나는 1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3이야. 그럼 t값이 얘잖아요. 하나는 1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3을 만들어주는 x값이 없는 겁니다. 1을 만들어주는 x값은 하나 있는 겁니다. 그러면 x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됐습니까? 됐나요?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가진다. 이런 문제 보고 우리 뭐라고 불렀죠? 근의 분리였었습니다. 근의 분리였고요. 근의 분리 중에서도 특별히 양근, 음근 문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근의 분리 중에 양근, 음근 문제는 3개를 비교해서 풀었어요. 그 3개가 뭐였었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첫 번째 판별식 D, 두 번째 두근의 합. 여기서 알파, 베타는 저기 쓰였으니까 두근의 합이라고 그냥 적겠습니다. 두근의 합이 양인지 음인지,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이 양인지 음인지에 대한 판단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 3개의 겹치는 범위를 찾는 거였죠.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는데 공수원 할 때 근의 분리는 나중에 대수에도 나올 거고 미적분에도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억을 못합니다. 여러분만 기억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나온다는 걸 확실히 알았으니까 공수원 할 때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가면 다시 하셔야 되잖아요. 그때 제대로 해놓으세요. 나중에 다시 꼭 쓰입니다. 자, 그럼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겠죠? 서로 다른 두 양근이니까. 서로 다른 근이니까요. 두근의 합은 양수여야겠죠? 두근의 곱도 양수 2개의 곱이니까 양수여야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직접 이야기를 하면 판별식 t, b제곱. 저기서는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플러스 a가 될 겁니다. 아이고, 4a가 되죠. 이게 양수여야 되고요. 두근의 합, 저기선 2네요. 그냥 무조건 양수네요. a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고요. 두근의 곱, 마이너스 a요. 이게 양수여야 됩니다. 그럼 a가 뭐보다는 0보단 작아야 되고요. 이거 정리하면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네요. 그럼 얘랑 얘 겹치는 범위를 찾아야 된다고요. 둘의 겹치는 범위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A는 둘의 겹치는 범위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됩니다. 됐습니까? 네. 됐나요? 네. 아닌가? 뭐 이상한데? 선생님 뭐 잘못 썼나요? 왜 답이 다르게 나오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 네. 1 맞죠? 응. 마이너스 1이 더 왜요? 아, 그렇네. 미안합니다. 이 음수로 나눴는데 부등호 방향 바뀌는 걸 생각을 안 했네요. 미안합니다. 그러면 미안해요.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럼 얘랑 얘 겹치는 범위니까 A는 마이너스 1과 0 사이가 됩니다. 미안해요. 네, 잘했어요. 커서 어른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의 분리는 양근, 음근에 관련된 근의 분리가 있고요. 특정 값에 대한 근의 분리가 있습니다. 양근, 음근은 저 세 개고요. 특정 값도 세 개이긴 한데 조금 달랐죠. 판별식 D, 꼭지점의 x좌표의 위치에 대한 내용, 마지막 특정 값을 대입해서 양인지 음인지에 대한 판단. 여기까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당연히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연습 문제 보겠습니다. 뒤로 가서 연습 문제. 연습 문제 5-6입니다. 자, 두 함수 y는 2의 x제곱,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x제곱 플러스 k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그 두 점을 잇는 중점에 좌표가 이럴 때 a 더하기 k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내용에 좀 집중해 볼게요. 이 친구랑 이 친구 무슨 관계인가요? 둘이 무슨 관계예요? 아닙니다. 역함수면 로그가 나와야죠. 역수 2, 밑이 2인데 2분의 1이 됐네요. 역수 맞아요. 역수는 맞는데 조금 더 의미를 찾아봅시다. 둘이 대칭이에요. 어디에 대해 대칭일까요? 지수법칙을 이용하면 2의 마이너스 1제곱의 x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그럼 2의 마이너스 x제곱입니다. 얘랑 얘는 어디에 부호가 바뀌어 있나요? x의 부호가 박혀 있어요. x의 부호가 박혀 있으면 무슨 대칭이죠? 둘이 y축 대칭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를 y는 하고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그죠? 여기 마이너스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랑 얘를 비교하면 둘을 비교하면 누구의 부호가 바뀐 건가요? y의 부호가 바뀐 거죠. 왜요? 여기 양변의 음수배하면 마이너스 y는 2분의 1의 x제곱이잖아요. 그럼 얘랑 얘는 서로 무슨 관계예요? y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x축 대칭입니다. 그럼 다이렉트로 가볼까요? y는 2의 x제곱하고 y는 원래대로 돌리죠. y는 마이너스 괄호치고 2분의 1의 x제곱은 x의 부호도 바뀌고 y의 부호도 바뀌었어요. 어디 대칭인가요? 네, 원점 대칭이죠. 둘 다 바뀌었으니까 원점 대칭입니다. 이런 관계를 따질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그래프 그리고 해석한 능력이 있으셔야죠.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 문제의 최종 형태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x제곱 한 다음에 뭔 짓을 했어요? k를 더했죠. 그럼 이 둘 사이의 관계만 놓고 보면 이 친구랑 이 친구는 서로 무슨 관계예요? 무슨 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한 관계입니까?
y축으로 얼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k만큼 평행 이동한 겁니다. 그럼 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죠.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래프의 기본형은 그걸 y축 대칭하라고요. 이렇게 생겼겠죠. 지금 모양 똑같아요. 그 친구를 x축 대칭하라고요. 그럼 이렇게 생겼겠죠. 됐습니까? 근데 그 친구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걸 한 큐에 하면 원점 대칭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그리고 나서 걔를 y축으로 k만큼 평행 이동하래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해요? 올리라고요. 올리라고요.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가는 모양하고 이렇게 가는 모양이 사실은 같죠. 맞습니까? 그죠? 뒤집었을 뿐이니까 여기 X축에 붙어서 출발해서 올라가는 친구랑 X축에 붙어서 출발해서 반대로 이렇게 가는 친구가 모양이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 친구를 그대로 올리래요. 여기 원래 1이었죠?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근데 그걸 그대로 올리는 거예요. 그대로 올려서 이 친구랑 겹친대요.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를 올린대요. 올려서 겹치면 여기 어딘가 점근선이 있을 거예요. 원래 0이었죠? y는 0이었죠? 근데 k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k만큼 점근선도 올라서 y는 k라는 친구가 생길 거고요. 그 친구가 이런 모양을 띠고 있을 거잖아요. 됐습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는데 이 모양하고 이 모양이 똑같아요. 됐나요? 그죠? 그러면 이 친구 여기는 마이너스 1에서 k만큼 올라왔으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k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예요? 1이었죠. 1이었죠? 그럼 얘를 이렇게 반대로 접은 다음에 이걸 기준으로요. 접은 다음에 다시 한번 y축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이 모양이 되는 거죠. 똑같은 모양이에요. 됐죠?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핵심적인 접근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얘랑 얘를 연결한 친구의 무엇이요? 가운데요. 이 모양하고 이 모양이 같습니다. 그리고 색펜이 없네. 이 모양하고요. 이 모양이 같습니다. 됐습니까? 대칭이니까요. 그럼 여기 둘의 가운데가 얼마 콤마 얼마래요? a 콤마 4분의 5라고 하죠. a 얼마인지 나오죠? 그리고 이 4분의 5는 1하고 k, 마이너스 1 플러스 k의 가운데가 됩니다. 대칭성에 의해서 생기는 일입니다. 수식적으로 접근하면 이거 굉장히 어렵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아니에요. 됐죠?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9번 어제 개인적으로 질문한 학생이 있었는데요. 이거 많이 나와요. 학교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고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치환을 2번 하셔야 됩니다. 이거거든요. 치환을 2번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있어서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할 거예요. t라고 치환하면 기본적으로 x가 모든 실수니까 t는 0보다 크다가 붙습니다. 맞죠?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내용이라 그래프 안 그렸어요. 지수함수 그래프 기본이라서. 그러면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t 더하기 t분의 1이고요.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은 t제곱 더하기 t제곱분의 1입니다. 그럼 주어진 식을 이걸로 t로 정리하면 t제곱 더하기 t제곱분의 1 빼기 2배의 t 더하기 t분의 1 더하기 a는 0 해서 분모에 있는 t제곱을 양변을 곱하면 t에 대한 4차가 돼요. 좋은 접근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런 형태를 본 적이 있었죠. 교육과정 외긴 하지만 선생님이 설명했었어요. 뭐였었냐면 상반방정식 할 때 이런 구조가 나왔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t 더하기 t분의 1을 한 번 더 치환해 주셔야 됩니다. t 더하기 t분의 1을 한 번 더 치환해서 t 더하기 t분의 1을 u라고 치환하죠. u라고 치환하면 t제곱 더하기 t제곱분의 1은 u제곱 빼기 2가 되죠. 됐습니까? 이거 많이 쓰이는 내용이었었어요. 덧셈하고 곱셈 있고 뺄셈 있고 제곱 있어서 4개 중에 2개 있으면 남은 2개 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자, 근데 치환했잖아요. 범위 변경에 대해서 생각해야죠. 근데 범위 변경의 기본은 그래프 그리는 거라고 했는데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죠. 어제 보여드리긴 했는데 그건 나중에 이과생들이나 그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범위를 찾아야 되는데 그래프를 그릴 수 없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거 뭡니까? 범위를 찾아야 되는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어. 최대 최소를 찾아야 되는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어. 심지어 t는 0보다 크다. 양수라는 내용까지 있어.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되는 거 뭐예요? 산술기하죠. t 더하기 t분의 1은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2레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누구보다 양수라는 가정이 붙어서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 가정을 깔고 식을 변형하면 u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배의 u 더하기 a는 0인데 단 u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 내용이 깔려 있는 겁니다. 내림차순 정리하죠. u제곱 마이너스 2u 여기 있고요. 플러스 a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u가 뭐라고요?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됐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을 갖는데요. 이 범위에서 u를 만족시키는 값이 적어도 하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잘 보세요. 판별식 쓰시면 안 됩니다. 판별식은 주어진 변수가 모든 실수일 때 쓰는 거예요. 지금은 모든 실수가 아니고 일부 영역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판별식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요. 이 a를 넘기도록 할게요. 이 a를 넘겨서 u제곱 마이너스 2u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a 해서 얘를 y는 u제곱 마이너스 2u 마이너스 2와 y는 a를 연립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a가 아니고 마이너스 a죠. 마이너스 a를 연립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연립을 했는데 u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에서 적어도 한 개를 만난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야기 왔죠? 그러면 이제 화면은 필요 없으니까 화면은 잠시 꺼보죠. 자, 그렇다면 저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요. u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죠. 꼭지점의 u좌표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얼마죠? 1입니다. 그래서 여기쯤 1에 꼭지점이 있는 거고요.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3이네요. 1, 마이너스 3. 1, 2, 3. 여기를 꼭지점으로 하고요. 0 집어넣으면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2네요.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생기는 친구입니다. 이게 y는 u제곱 마이너스 2u 마이너스 2예요. 근데 우린 이 그림을 그려서 어디를 가져와야 된다고요? u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다고요. 요거 2 집어넣어 보시죠. 그럼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2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가져오는 게 아니고 이 영역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다. 됐습니까? 다른 건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저 친구와 y는 마이너스 a가 적어도 한 군데서 만나야 된다고요. 근데 이건 그림 구조상 두 군데에서 만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네요. 됐죠? 그러면 y는 a, y는 마이너스 a. 이렇게 생긴 친구죠. 상수함수 형태니까요. 교점이 이렇게 해야 있는 거죠? 그럼 요것도 되고 요것도 돼요. 이건 안 되죠. 이것도 안 돼요. 교점 없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보다 위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정확히 여기에 있어도 되겠죠. 왜냐하면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u가 2일 때도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가져오니까 이게 돼서요. 결국 a의 범위는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답이 됩니다. 됐습니까? 네.
그림 그려서 해석하는 거였고요. 저기 치환 2번 하는 내용하고 2번 하면 산술기하까지 적용해서 2보다 크거나 같다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2번 직접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익숙해지면 그냥 보자마자 어디냐 이거를 t로 치환하고 이게 t제곱 빼기 2라고 치환하고 t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쓰고 합니다. 보통은. 지금은 처음이니까 일일이 다 쪼개서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요걸 보고 연립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푸는 건 공수 1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10분 쉬었다가 맞춰야죠. 오늘 원래 진도 파트는 로그의 방정식 파트입니다. 로그 방정식 파트고 문제를 좀 풀어드리려고 그랬어요. 설명할 건 어제 다 설명을 해서 문제 풀어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문제를 풀어드리는 것보다 그래프 그리는 게 좀 더 급해서 그래프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할 거고요. 그래프의 기본적인 개형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수업 시간에 다 설명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기억해야 되는 거 뭐 있죠? 평행이동이요.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행이동하는데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식이 됐죠? 모든 X 자리에 X-P, 모든 Y 자리에 Y-Q를 넣습니다. Y가 여러 개든 X가 여러 개든 상관없어요. 전부 다 집어넣는 거였고요. 대칭이동은 X축 대칭이냐, Y축 대칭이냐, 원점 대칭이냐,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한 대칭이냐,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이냐 5개로 나눠졌고요. 5개를 외우셔야 됐습니다. 현우, 네. 집중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집중 안 하는 거 봤으니까 이야기한 거죠. 자, X축 대칭하면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넣는 거고요. Y축 대칭하면 X 자리에 마이너스 X, 원점 대칭하면 X 자리에 마이너스 X, Y 자리에 마이너스 Y. 원점 대칭은 결국 X축, Y축 둘 다 대칭한 겁니다. 순서 상관없이. Y는 X에 대칭하면 X 자리에 Y 넣고요. Y 자리에는 X를 넣는 거였고요.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 대칭하면 X 자리에 마이너스 Y, Y 자리에 마이너스 X 넣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배웠던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평행이동 및 대칭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페이지 이쪽일 겁니다. 현우 똑바로 앉으시고요. 이쪽이 아니고 3쪽이네요. 3쪽에 왼쪽 위에 있는 친구 볼게요. y는 2의 x제곱입니다. y는 2의 x제곱이죠.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입니다. 점근선부터 찾아야겠죠? 점근선 찾으면 점근선은 x축입니다. 외우자고 했어요. 이거는 기본 내용이니까. 그럼 식으로는 y는 0이죠. 그 다음에 여기 1이라고, 여길 1이라고 잡을게요. 그럼 점근선이니까 만나지 않으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물론 조금 더 비율을 맞춰서 그리셔야 되는데 이 정도로만 해도 충분합니다. 됐나요? 자, 그럼 옆에 있는 친구 있죠? y는 3의 x제곱이에요. 3이 되는 경우는 뭐냐면요. 증가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증가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0,1을 지난다는 사실은 똑같지만 아까 친구가 1 넣었을 때 2가 나온다면 지금 친구는 1 넣었을 때 x에 1 넣으면 3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빨리 증가하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빨리 올라가요. 그럼 빨리 올라간다는 건 다시 말하면 감소하는 속도도 빠르다는 이야기입니다. 1 집어넣었을 때 2분의 1이었던 친구가 원래는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분의 1이었던 친구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분의 1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빨리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드렸었냐면 A가 1보다 클 때 A의 값이 클수록 Y축에 더 가까워진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던 게 사실 이 내용에 대한 해석입니다. Y축에 더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됐죠?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4제곱하고 5제곱에 대한 내용도 충분히 그리실 수 있을 겁니다. 기본형이에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보죠. 4페이지에 현우! 지금 선생님 화났는데 화 억누르고 하고 있는 거예요. 눈치 좀 챙겨서 그리세요. 아가 뭡니까? 4페이지 보세요. 4페이지 y는 2분의 1의 x제곱입니다. 밑이 0과 1 사이수예요.
밑이 0과 1 사이 있으면 감소함수고요. 점근선 그대로 y는 0입니다. x축이고요. 1 지나는 건 무조건이었죠. 그럼 이 친구는 이런 속도로 감소를 하는 친구입니다. 사실 앞에 그려놨다. 아까 수업 시간에도 했죠. y는 2의 x제곱하고 y는 2분의 1의 x제곱은 무슨 관계입니까? 얘가 뭐니까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사실 무슨 관계예요? y축 대칭입니다. 아까 전에 2의 x제곱 그래프 어떻게 그려졌어요? 이렇게 그려졌죠. 그 친구를 y축 대칭한 거예요. 그럼 지금 이 페이지에 있는 친구들 3분의 1의 x제곱, 4분의 1의 x제곱, 5분의 1의 x제곱은 3페이지에 있는 친구들을 사실은 y축 대칭해서 그린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아까 전에 3의 x제곱 그래프가 조금 더 빨리 이렇게 올라오는 친구라고 그랬죠. 그럼 지금 3분의 1의 x제곱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진다는 거겠어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안쪽으로 더 들어가서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대충 그리지 말고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그리세요. 나중에 그래야 비례관계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밑이 0과 1 사이긴 한데 4개를 넣어놓은 겁니다. 됐죠? 기본적인 이야기까지 끝났어요. 이걸 모르신다는 건 수업을 안 들은 겁니다. 지금 이야기를 모르면. 자, 일부러 밑이 0과 1 사이인 이야기 말고 x의 부호를 바꾼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그럼 사실 이 친구는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y는 2의 x제곱 그래프와 x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y축 대칭인데 사실 방금 그렸던 y는 2분의 1의 x제곱 그래프와 똑같은 그래프인 겁니다. 그럼 이 그래프는 생각을 하실 때는 그대로 하셔도 되는데 이 생각을 하라고 일부러 넣어놨어요. 그래프 자체는 같지만 y는 2의 x제곱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죠? 그 친구를 x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y축 대칭이라 이렇게 그려내는구나. 근데 결론은 이거랑 같구나. 됐습니까? 자, 그럼 다음 페이지. 현우, 그리라고요. 넋놓고 계시지 마세요. 마지막이에요. 이제 더 이상 이런 거 설명 안 할 겁니다. 다음 2분의 1의 마이너스 x제곱이에요. 2분의 1의 마이너스 x제곱이면 2분의 1의 x제곱 그래프와 x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y축 대칭이라 점근선 똑같이 y는 0 있고 2분의 1의 x제곱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다고요. 근데 그 친구를 x의 부호가 바뀐 y축 대칭이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사실은 누구랑 똑같은 거예요? y는 2의 x제곱 그래프랑 똑같다고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저걸 보시고 그래프를 이렇게 해석을 해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칭이동에 대한 내용 중에 x축 대칭, y축 대칭 했어요. y축 대칭만 했군요. y축 대칭 했어요. 그럼 이제 하는 건 x축 대칭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y는 마이너스 2의 x제곱이에요. 이거를 오해하는 친구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이거 얘랑 똑같은 겁니다. 2의 x제곱하고 그 앞에 마이너스 1이 곱해진 겁니다. 이거랑 달라요. 마이너스 2의 x제곱하고 다른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y는 2의 x제곱에 y의 부호를 바꿨는데 그걸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이쪽으로 보낸 것 뿐입니다. y의 부호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죠. y의 부호가 바뀌면 무슨 축 대칭입니까? x축 대칭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생각해서 y는 2의 x제곱 그래프는 점근선 있고요. 2의 x제곱 이렇게 그려진다고요. 근데 이걸 어디에 대칭한다고요? x축에. 그럼 점근선이 원래 x축이었으니까 접어봤자 원래 위치랑 똑같죠. 그럼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고 이게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위에 건 필요 없으니까 지우시고요. 이게 y는 마이너스 2의 x제곱 그래프가 됩니다. 대칭 이동을 이용한 거고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x제곱입니다. 그럼 역시 처음 그리셔야 되는 건 y는 2분의 1의 x제곱 그림을 그립니다. y는 0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지는 게 y는 2분의 1의 x제곱이죠. 근데 그 친구를 어디에 대칭한다고요? y의 부호가 바뀐 거니까 x축 대칭하는 겁니다. 그럼 밑으로 접으면 되겠죠. 그럼 모양이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생기고요. 여기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y는 0. 그대로겠죠. 접어봤자 자기 자신이니까요. 그래서 위에 건 필요 없고요. 밑에 것만 이렇게 남기시면 됩니다.
이게 요 그래프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X축 대칭, Y축 대칭 했으니까 다음에 할 건 뭐겠어요? 원점 대칭입니다. X의 부호도 바뀌어 있고요. Y의 부호도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럼 원점 대칭은 원래 원점으로 대칭하는 의미가 있지만 편의상 그냥 어떻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둘 다 바뀌었으니까 X축, Y축 동시에 대칭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Y는 2의 X제곱 그래프를 기본적으로 그리고요. 1번입니다. 이렇게 그려요. 그 친구를 X축 대칭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걸 다시 Y축 대칭하시면 됩니다. 순서는 바뀌어도 돼요. Y축부터 하고 X축 하셔도 되고요. X축부터 하고 Y축 해도 됩니다. 둘 다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겠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다음 친구는요. 다음 친구는 원래 그래프가 뭐였어요? 이 친구는 Y는 2분의 1의 X제곱이었을 거예요. 근데 X의 부호도 바뀌고 Y의 부호도 바뀌었으니까 원점 대칭. 그럼 2분의 1의 X제곱은 이렇게 생겼죠. 점근선 지금 생략할게요. 그런데 이 친구를 Y축 대칭부터 하고요. X축 대칭하는 겁니다. 그럼 모양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진 애가 되고 점근선 이제 그려보죠. 어차피 대칭 이동해도 점근선 그대로니까요. 그래서 Y는 0, 점근선 있고요. 여기 마이너스 1 있는 그래프. 평행이동 안 했죠? 대칭이동 모두 다 했어요. X, Y 원점 대칭이동 했어요. 지수함수를 Y는 X에 대칭이동하면 뭐가 됐습니까? 로그 함수가 된 거였습니다. 로그 함수. 로그의 의미가 역함수고 역함수는 Y는 X에 대칭이동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Y는 X는 이따가 할 거고요. 지금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평행이동을 넣었어요. 기본적인 그래프에 평행이동을 넣었고요. 여기서 두 개씩 해보죠. 자, 첫 번째 있는 친구 있죠? 3의 X 플러스 X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1이에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Y는 3의 X제곱인데 이 친구를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해서 X 마이너스 1이 된 거고요. 이 플러스 1은 사실 넘기면 Y 마이너스 1로 쓰일 수 있는 거죠. Y 자리에 Y 마이너스 1을 쓴 걸 보니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구나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3의 X제곱 그래프는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니까 점근선 얘고요. 이렇게 생긴 친구였죠. 여기가 얼마? 1인 친구였죠. 근데 그 친구를 X축으로 1,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 이 0,1이 어디로 가요? 1,2로 가겠죠. 그래서 1,2를 지나고요. 이 점근선은 좌우로 무한히 뻗어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좌우로 움직이는 건 영향을 못 줍니다.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거에 영향을 받죠. 이거는 영향을 못 주고 이것만 영향을 받는다고요.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니까 점근선이 한 칸 올라와서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되겠죠. 그럼 여기를 지나면서 이걸 점근선으로 가지는 그래프면 이런 느낌으로 생기겠죠? 됐죠? 그럼 Y축과 만나네요. Y축과 만나는 점 뭐라고 부릅니까? Y절편. 구하는 방법 뭐였어요? X에 0 넣었을 때 나오는 Y값. X에 0을 넣어요. 이 식에 X에 0을 집어넣어 보면 이거 틀린 분들도 많더라고요. 3의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 1이에요. 3의 마이너스 1제곱은 3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3분의 4. 그래서 여기 좌표가 아니고 Y절편은 3분의 4가 되는 겁니다. X축과 만나는 점은 없으니까 X절편은 구할 필요가 없죠. 됐습니까? 이렇게 구하시라고요. 안 어렵잖아요. 귀찮은 거지 안 어렵잖아요. 기본형 그리고 평행이동해내는 게 귀찮은 문제인 거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어제 푼 거 중에 이 평행이동 못 푸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럼 안 됩니다. 그래프 방향도 막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요. 오른쪽 밑에 있는 이 친구 보죠. 자, 3분의 1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제곱이에요. 뭐 밑을 바꿔서 정리하셔도 되는데 밑을 최대한 살리면서 해볼게요. 지금은 원래는 y는 3분의 1의 마이너스 x제곱인 친구였던 겁니다. 이 부호까지 가져갈게요. 그런데 이 친구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로 묶으면 x 플러스 1이죠? 그럼 보세요. 이 친구의 x 자리에 x 플러스 1을 넣고 요거 넘기면 y 플러스 2죠. y 자리에 y 플러스 2를 넣었어요.
그럼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거라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그래프를 다이렉트로 그릴 수 있으면 그리고 하시면 되는데 아까 전에 앞에 평행이동의 개념을 한 번 더 활용하시려면 y는 3분의 1의 x제곱인데 x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y축 대칭을 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평행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y는 3분의 1의 x제곱 그래프 점선으로 계략적으로 그릴게요. 이렇게 생긴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를 어떻게 하라고요? y축 대칭하라고요. 그럼 이렇게 생긴 친구입니다. 그죠? 근데 그걸 x축으로 마이너스 1, 왼쪽으로 한 칸 밀고요. y축으로 마이너스 2, 두 칸 내리라고요. 그럼 여기 있던 0,1이 왼쪽으로 한 칸, 밑으로 두 칸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겠죠. 그리고 모양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리고 점근선도 원래 y는 0이었는데 두 칸 내려온다고요. 그럼 두 칸 내려오니까 여기를 점근선으로 가지면서 y는 2가 되고 모양은 이거라고요. 점근선 얘라고요.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생기겠죠. 대충만 그렸어요. 근데 분명히 x절편, y절편 있을 겁니다. 그죠? x절편, y절편. y절편부터 구해보죠. 주어진 식에 x에 0을 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이라고요. x에 0 넣으면 3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마이너스 2예요. 3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 얼마입니까? 3이죠. 3 빼기 2니까 얼마예요? 1이죠. 그럼 얘 y절편은 1입니다. 근데 선생님은 음수로 그렸죠. 잘못 그린 거예요. 지우셔야죠. 이걸 지나는 건 명확한데 y절편이 1이니까 여기를 지나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증가를 굉장히 빨리 하는 친구라고요. 그럼 x절편도 구해야죠. 숫자 애매하게 하지만 x절편 구할 수 있어요. 이 식에 y가 0이 되는 겁니다. 0은 3분의 1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2니까 넘겨요. 2는 3분의 1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여기서부터는 본인의 취사 선택입니다. 근데 선생님 최대한 그냥 살리면서 할게요. 자, 지수에 있는 친구를 내리고 싶은 거예요. x값을 구해야 되니까. 그럼 로그로 바꾸고요. 밑은 그대로 미치고요. 올라와 있던 친구는 내리고 내려와 있던 친구는 올리면 같아집니다. 같은 관계인데 지수 형태로 표현했냐 로그 형태로 표현했냐의 차이죠. 그럼 우리 x를 구하는 거니까 이거 넘길 거예요. 그러면 로그 3분의 1 로그 2 더하기 1은 마이너스 x라고요. 자, 이건 로그인데 이거 로그 아니죠? 로그로 바꿀 거예요. 밑이 얼마인? 3분의 1인. 그러면 뒤에 사실은 3분의 1 로그 3분의 1이 있는 거니까 1은 생략해도 되겠네요. 그럼 밑이 같은 로그의 덧셈이니까 진수의 곱셈이라 최종적으로는 3분의 1 로그 2에 곱하면 3분의 2죠. 됐죠? 근데 그게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x라고요. 그럼 x는 마이너스 3분의 1 로그 3분의 2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걸 거듭제곱 이쪽으로 가져가시든지 아니면 이걸 이쪽으로 가져가셔서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3로그 3분의 2라고 적든지 아니면 3분의 1 로그 마이너스 2분, 마이너스 아니죠. 2분의 3이라고 적든지. 상관없어요. 다 같은 값입니다. 형태만 바뀌어 있을 뿐이지. 근데 이게 제일 보기가 좋네요. 어떻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뭐가 된다고요? 여기 좌표는 3로그 3분의 2가 됩니다. 앞에 마이너스는 없지만 이거 음수예요. 음수잖아요. 그죠?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이 계산을 못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래프는 그려내실 수 있어야죠. 적으라고요. 다음 친구 몇 페이지냐? 12페이지에 왼쪽 밑에 있는 거 볼게요. 12페이지에 왼쪽 밑에 있는 거 보시면 저 친구는 첫 번째 이야기는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평행이동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겠네요.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y는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x제곱인 겁니다. 됐죠? 근데 분자래. 지수 부분 보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로 되는 거고 요건 넘어가서 y 플러스 1이죠. 그럼 이 친구의 x 자리에 x 마이너스 2라고 넣었으니까 x축으로 2만큼 y 자리에 y 플러스 1이라고 넣었으니까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얘는 y는 3의 x제곱 그래프랑 비교했을 때 다이렉트로 그릴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안 되면 대칭이동으로 생각하세요. 자, 얘에서 얘로 넘어가면 x의 부호도 바뀌고 사실 y의 부호도 바뀐 거죠. 원점 대칭입니다. 자, 그럼 3의 x제곱 그림을 계략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생겼죠. 근데 그 친구를 y축 대칭하고요. x축 대칭하면 됩니다. 이거라고요. 얘가 y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1이죠. 근데 그 친구를 x축으로 이 오른쪽으로 두 칸, y축으로 마이너스를 한 칸 내리라고요. 점근선이 한 칸 내려가겠죠? 그리고 이건 2, 마이너스 2가,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럼 점근선이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쯤 있는 2,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이런 느낌의 그래프가 될 겁니다. 분명히 y축과 만나겠네요. x에 0 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이요. x에 0 넣어요. x에 0 넣으면 마이너스 3의 2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얼마? 마이너스 9네요. 그죠?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0이에요. 그러면 얘보다 한참 밑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요. 지금 선생님 몇 개 그렸습니까? 10개 정도 그렸죠? 어제 이런 거 그리라고 한 거였어요. 이것도 사실 쓸 거 없이 y절편하고 점근선 이런 것만 하라고 그랬습니다. 설명하면서 하는데도 지금 20분밖에 안 걸렸어요. 집에 가서 이 정도도 안 그리고 이 정도 복습도 안 하시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13페이지에 125번입니다. 125번이래요. 왼쪽 밑에 있는 겁니다. 125 곱하기 5분의 1의 x제곱이에요. 얘는 지수법칙을 이용해야 되게 살짝 꼬아놨습니다. 자, 그럼 5분의 1을 최대한 살리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125는 5의 세제곱입니다. 근데 우리 5분의 1을 살릴 거라고요. 5분의 1을 살릴 거니까 5의 세제곱은 5분의 1의 마이너스 세제곱이라고 생각해 주겠습니다. 그럼 미치 같은 애의 곱셈이니까 사실은 지수의 덧셈이라 이 친구는 5분의 1의 x-3제곱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원래 친구는 y는 5분의 1의 x제곱이었을 텐데 x축으로 얼마? 3만큼만 평행이동한 거라고. 됐습니까? 저기의 곱셈이 사실은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5분의 1의 x제곱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개형만 놓고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1이고요. 근데 그 친구를 x축으로 3만큼 오른쪽으로 3칸 밀라고요. 0,1이 몇 콤마 몇이 돼요? 3,1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쯤 있는 3,1이 될 거고요. 자, 숫자가 좀 크네요. 분명히 이렇게 생겼고 점근선 얘니까 y축과 만나는 y절편이 있을 거예요. 자, x에 0 넣어보겠습니다. 얼마예요? x에 0 넣으면 125 곱하기 1이죠? 125입니다. 여기에 그려내긴 어렵겠네요. 그럼 비율을 맞춰서 줄여서 그려야죠. 여기쯤을 3,1이라고 하면 되겠죠. 뭐 이것도 좀 부족하긴 한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가 얼마? 125인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쓰여 있긴 하지만 마치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평행이동처럼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넣어놓은 거예요. 조금 특이한 형태도. 지금까지 봤던 다항함수나 이런 거에서는 없었던 내용입니다. 이것도 어제 문제에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있는 친구들은 x에만 절대값 씌워놓은 겁니다. 여기다 적어볼까요? x의 절대값 씌워져 있으면 fx는 y가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y는 f 있는데 x에만 절대값 씌워요. 200번 이야기했습니다. x에만 절대값 씌우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y축 오른쪽 부분을 그대로 살리고요. 이건 지웁니다. 그리고 이 그대로 살린 부분을 y축에 대해 대칭 이동한다고요. 이게 x에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을 때 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지금은 왜에 대한 내용은 접어둘게요. 그럼 이건 원래랑 똑같으니까 식이 y는 fx고요. 얘는 y축 대칭했으니까 x의 부호가 바뀌어서 y는 f-x가 되는 겁니다. 식으로는요.
식까지 쓰셔야 나중에 계산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식은 됐고요. 그림만 좀 그려보죠. 오른쪽 위에 있는 거 한번 해보죠. 자, 마이너스 2분의 1 괄호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친구는 절대값 없다고 생각하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제곱 플러스 2예요. 이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y축 오른쪽 부분 살리고 그걸 y축에 내 대칭 이동하면 그 양쪽에 있는 두 개가 절대값 그래프라고요.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리려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x제곱을 평행이동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괄호치고 x 마이너스 1이니까 사실 여기에 x자리에 x 마이너스 1 넣었으니까 얘의 x축으로 1만큼 플러스 2는 넘긴 마이너스 2니까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거고요. 이 친구는 y는 2분의 1의 x제곱 그래프를 뭐 한 거예요? 원점 대칭한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y는 2분의 1의 x제곱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요. 그걸 원점 대칭하면 y축 대칭하고 x축 대칭해서 이렇게 생기겠네요. 그럼 이렇게 생긴 친구를 x축으로 얼마? 1만큼, 오른쪽으로 한 칸, y축으로 2만큼, 위로 두 칸. 그러면 위로 두 칸 왔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0, 마이너스 1이 한 칸, 두 칸이면 0,2가 되겠네요. 1,1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점근선 y는 0도 두 칸 올라갔으니까 y는 2가 됩니다. 됐죠? 모양은 이렇다고요. 그럼 이런 개형을 가질 겁니다. 이런 개형을 가지면 y절편, x절편 모두 있네요. x에 0 넣어보죠. x에 0 넣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1제곱 더하기 2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니까 여기에 값은 2분의 3이고요. y에 0을 넣을 겁니다. x절편 구하려고요. 0은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제곱 넘기면 플러스인데 넘기면 마이너스 2죠? 이렇게 되고요. 이 친구는 2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입니다. 그러면 그게 2분의 1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 넘기면 x는 얼마? 2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 x좌편 정확히 2가 되겠네요. 그럼 그림이 좀 틀리네요. 거의 맞았네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그건 이 그래프만 그린 거예요. 우린 최종 그래프 뭐예요? x에만 절대값 씌웠습니다. x에만 절대값 씌우면 y축 오른쪽 부분 살린다고요. 그럼 점근선에 해당한 친구가 사라졌네요. 점근선의 의미가 없네요, 이 문제. 그리고 남은 부분을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을 y축에 대해 대칭 이동하시라고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렇게 그려내라고요. 식으로는 이 친구는 fx인 거고 f-x가 되는 겁니다. 아니, 재밌게 생겨서 봤어요. 다음 페이지 왼쪽 밑에 있는 친구입니다. 자, x에만 절대값 씌운 게 아니고 식 전체에 씌워져 있죠. 그래서 y는 fx의 전체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거예요. 그럼 기억납니까? 원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다고요? 이걸로 놓고 보면 이렇게 생겼었죠? 근데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절대값이 식 전체에 있으면 x축 위에 있는 건 그대로 그리고요. x축 밑에 있는 걸 x축에 대해 대칭을 통해서 올리는 거였습니다. 왜에 대한 내용은 역시 접어둘 거고요. 원래 그래프랑 똑같으니까 이 친구는 y는 fx. 여기서부터는 x축 대칭했으니까 y의 부호가 바뀌어서 얘가 되는 거죠. 두 친구는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주무시는 분들 일어나세요. 정신 차리세요. 자, 이 그래프 그리겠습니다. 절대값 없다고 생각하고 그림 그리면 y는 2분의 1에 x 플러스 1 플러스 1이에요. 그럼 y는 2분의 1의 x제곱 그래프를 x축으로 y축으로 얼마씩 평행이동한 겁니까? 최후 이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마 y축으로 얼마 평행이동해야 제가 돼요? 하고 입니다. 됐죠? 자, 그럼 이 그래프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생기겠죠. 그 다음에 그걸 x축으로 마이너스를 왼쪽으로 한 칸, 위로 한 칸. 그러면 0,1이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그리고 점근선도 한 칸 올라오겠죠? 이걸 점근선으로 가집니다. y는 1. 그럼 그림이 이렇게 생겨요. 자, 그림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친구 x축 위에 있는 건 그대로 x축 밑에 있는 건 대칭 이동해서 올립니다. x축 밑에 있는 거 있나요? 없죠? 그럼 이게 끝인 거예요. 됐습니까? 네. 저렇게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지수가 끝났습니다. 로그 할 거예요. 로그는 밑이 0과 1 사이인 거는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밑이 1보다 큰 것만 할게요.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자, 2로그 x입니다. 밑이 2인 로그예요. 0과 1 사이에 있는 친구가 아니고 밑이 1보다 큰 겁니다. 그래서 얘는 누구에 대한 내용의 역함수였냐면 밑이 같은 y는 2의 x제곱의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였었습니다. 처음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할게요. 처음은 아니긴 한데. 자, 그럼 y는 2의 x제곱 그림은 이렇게 생겼었죠. 그걸 y는 x의 대칭 이동하시라고요. 그럼 점근선도 대칭 이동이 될 겁니다. 그럼 보세요. 이 부분 있죠, 점근선. 접어 올리면 이쪽으로 갑니다. 이 부분 있죠. y는 x에 대해 접으면 이 밑으로 가요. 그래서 얘요. y축이 점근선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 접는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기잖아요. 여기 1, 여기 1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y는 2로그 x 그림은 누구를? y축을 점근선으로 가지고요. 누구를? 요렇게 생긴 여기 1을 가지는 겁니다. 물론 요거 좀 많이 꺾은 거고요. 실제로는 이 정도 속도로밖에 안 올라갑니다. 아까 전 그림에 이게 y축이었잖아요. y축에 가까운 구조로 가는 거죠, 사실. 이겁니다. 이게 기본이고요. y는 3로그 x 그림은 얘보다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죠. 이 친구들 잠깐 놓고 볼게요. 얘의 y 값을 1이 되게 해준 x는 얼마죠? 2입니다. 밑까지 주는 것 같으면 1이니까. 얘의 y 값이 1이 되게 해주는 진수는 얼마죠? 3이에요. 그죠? 그러면 1이 여기 있습니다. y 값 1. 1을 나오게 해주는 x 값이 얘는 2고요. 1을 나오게 해주는 y 값이 얘는 3입니다. 밑이 1보다 큰 수일 때 밑이 클수록 사실은 x축에 조금 더 붙어요. 됐습니까? 아까 전에 y축에 붙는다 이야기를 y는 x의 대칭 이동한 게 정확히 성립하는 겁니다. 밑이 0과 1 사이인 건 패스할게요. 자, 다음 친구 y는 2로그 마이너스 x예요. 그럼 이 친구는 방금 그린 2로그 x 그림하고 x의 부호가 바뀌었네요. x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무슨 축 대칭이요? y축 대칭이죠. 그럼 아까 전에 그린 2로그 x 그림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었죠. 이걸 y축 대칭하라고요. y축 대칭하면 요 1이 마이너스 1로 가고 이렇게 생긴 친구가 되겠죠. 점근선 얘고요. 이겁니다. 이겁니다. 저거 임마. 그럼 다음 친구는 누구의 부호가 바뀐 거예요? y의 부호가 바뀐 거죠. y의 부호가 바뀌어 있는 거면 무슨 축 대칭? x축 대칭입니다. 그럼 2로그 x 그림이 아까 이거였어요. 근데 그걸 x축 대칭한다고요. x축 대칭하면 이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생기고 여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최후 일어나세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건 사실 뭐랑 똑같냐면 y는 2분의 1 로그 x와 똑같습니다. 왜요? 이 마이너스 1이 여기에 가서 2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붙어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밑이 0과 1 사이냐 1보다 크냐는 지수함수에선 y축 대칭, x축 대칭을 의미합니다. 로그 함수에서는 y축 대칭을 의미했던 것처럼.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데 지금은 그냥 밑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대칭 이동 중심으로. 자, 그러면 네 번째 이야기는 뭐예요? x의 부호도 바뀌고 y의 부호도 바뀌었죠?
원점 대칭하라고요. 원점 대칭. 자, 그럼 y는 2의 x, 2로그 x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걸 y축 대칭하고요. x축 대칭하라고요. 점근선 얘고요.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생긴 게 저 친구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평행이동을 다음에 하겠죠. 몇 페이지냐? 25페이지 왼쪽 밑에 있는 친구 보시죠. 자, y는 2로그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2예요. 그럼 얘는 y는 2로그 마이너스 x였었던 친구인 거죠. 근데 여기 마이너스로 묶어서 생각하면 x 마이너스 1이죠. 이 친구의 x자리에 x 마이너스 1을 넣었으니까 x축으로 1만큼. 요 2는 넘기면 y 마이너스 2니까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그럼 이 그래프부터 그려야죠. 이 그래프는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y는 2로그 x에서 출발합니다. 2로그 x 그림 이거죠. 그죠? 근데 그거에 x의 뭐가 바뀌었으니까 y축 대칭 얘입니다. 점근선 얘고요. 여기 마이너스 1이고요. 근데 그 친구를 x축으로 1, y축으로 2면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두 칸이면 0,2를 지나게 되겠네요. 그리고 점근선은 오른쪽으로 한 칸 밀리니까 1이 될 거예요. 모양은 이렇다고요. 그럼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겠죠. 여기를 지나면서 이런 느낌으로요. 이게 y절편이 돼버렸네요. 구할 필요 없고요. x절편 구할 겁니다. x절편 누가 0이에요? y가 0이죠. 0은 2로그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2입니다. 됐죠? 그럼 요 2를 넘길 겁니다. 마이너스 2네요. 그럼 진수에 있는 애를 내려야 되니까 밑은 그대로 미치고요. 올라와 있던 친구를 내리고 내려와 있던 친구를 올리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거 넘기고 넘기면 되겠네요. x는 하고 자 2의 마이너스 2제곱 얼마예요? 4분의 1입니다. 2의 제곱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요. 4분의 1 뒤로 넘어오면 4분의 3만 남겠죠. 그래서 여기 좌표가 얼마라고요? 4분의 3입니다.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밑이 2분의 1인 거 하나하고 절대값 친구들로 넘어가 보죠. 자, 밑이 2분의 1인 친구입니다. 26페이지에 오른쪽 밑에 있는 거예요. 자, y는 마이너스 2분의 1 로그 마이너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친구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 로그 마이너스 x인데 마이너스로 묶으면 x 마이너스 1이죠. x축으로 1만큼 넘기면 y 마이너스 2니까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거고요. 얘는 y는 2분의 1 로그 x에 x랑 y의 보가 바뀌었으니까 원점 대칭한 겁니다. 자, 그러면 2분의 1 로그 x 밑이 0과 1 사이니까 감소함수로 이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근데 그 친구를 원점 대칭하면 y축 대칭하시고요. 그 다음에 x축 대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인 거죠. 이겁니다. 여기 마이너스 1이고요. 그래서 이게 누가 된다고요? 얘입니다. 근데 그 친구를 x축으로 1, 오른쪽으로 한 칸, y축으로 2, 두 칸 이동하래요. 그러면 한 칸하고 두 칸이니까 0,2가 되고요. 이거 오른쪽으로 한 칸 했으니까 점근선도 한 칸 이동해서 x는 1이고요. 이렇게 생기는 거죠. 여기 얼마게요? 뭔가 비슷한 느낌 들지 않습니까? 아까 한 거죠. 방금 한 겁니다. 뭐예요? 사실 이 친구는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지만 이게 여기 마이너스 1제곱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y는 2로그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2 이거랑 같은 결과를 가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얼마겠어요? 아까 했잖아요. 4분의 3이라고. 형태는 달라 보이지만 결국은 지수법칙, 로그법칙의 같은 친구입니다. 아이고, 절대값 넘어가기 전에 이거 해야 되네요. 자, 다음 페이지에
아까 5인 거, 밑이 5인 거 했으니까 이번 5 아닌 거 합시다. 오른쪽 밑에 있는 밑이 2인 로그인데 진수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곱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부러 보이라고 4분의 1 곱하기 x라고 써놨어요. 보통은 4분의 1x 이렇게 적혀있죠? 진수의 곱셈이네요. 전체. 진수의 곱셈은 전체 덧셈. 그래서 얘는 2로그, 이거부터 적을 거예요. 2로그 x 더하기 2로그 4분의 1입니다. 2로그 4분의 1 얼마인가요? 현우? 그 페이지 아닙니다. 그 페이지예요. 2로그 4분의 1 얼마입니까? 음수입니다. 1보다 커요. 음수인데 값이 1보다 커요. 크기가. 1과 3 사이에 있는 정수. 음수하면. 예,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이에요. 그럼 이 친구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사실은 뭐예요? y는 2로그 x를 x축 아니네요. y축으로 얼마?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겁니다. 두 칸 내리라고요. 2로그 x 그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걸 두 칸 내리라고요. 여기 1이 두 칸 내려가서 1,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근데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 점근선의 영향을 못 주겠죠. 이 점근선이니까. 그럼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거예요. 여기 찾아야겠네. 여기 찾아야 됩니다. y가 0이 되는 거. 물론 이 식을 이용하셔도 되는데 이게 조금 더 간단해 보여요. 자, y 값이 0이 됐대요. 로그의 결과물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진수가 얼마여야 되죠? 1이어야 됩니다. 진수가 1이면 결과물이 0이었어요. x 얼마? 4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오른쪽에 있어야겠네요. 그래서 이 정도 느낌으로 그려져서 여기 4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곱셈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y축에 대한 평행이동으로 해석이 됩니다. 절대값 그래프 해보죠. 자, 다음 페이지 28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에 왼쪽 밑에 있는 친구, 그리고 전체 절대값 씌우는 거 하나 하고 종료하겠습니다. 자, 왼쪽 밑에 있는 이 친구는 원래 그래프는 y는 2분의 1 로그 x 플러스 1 플러스 1이에요. 그럼 y는 2분의 1 로그 x를 x축으로 마이너스 1,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친구입니다. 자, 됐죠? 그러면 y는 2분의 1 로그 x는 이렇게 생길 거예요. 감수함수입니다. 근데 그 친구를 x축으로 마이너스 1,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면 요 1이 한 칸 왼쪽, 그 다음에 위로 한 칸 0,1을 지나겠네요. 그리고 점근선도 왼쪽으로 한 칸 이동돼서 얼마?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럼 이 친구는 이렇게 생긴다고요. y절편이 있겠네요. x절편이 있겠네요. x절편은 y가 0 되는 값. 여기다 해야죠. y는 0 되는 값. 그럼 넘기면 마이너스 1은 2분의 1 로그 x 플러스 1입니다. 그럼 미친 그대로 미치고요. 내려와 있던 친구를 올리고요. 올라와 있던 친구를 내리면 같아집니다. 얼마예요? 2죠. x값 얼마예요? 1입니다. 여기를 지나겠네요. 이 그래프예요. 근데 이 그래프에 x에만 절대값 씌웠잖아요. 어떻게 된다고요? y축 오른쪽 부분 살리고요. 이건 점근선 의미 없겠네요. 왼쪽에 점근선이 있었는데 왼쪽은 날릴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고요. 여기 1이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대칭 이동해서 이렇게 옵니다.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이죠. 그림 그렸는데 틀렸다고 한 분들 중에 어떤 느낌으로 그렸냐면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랑 처음 그린 건 다른 종류의 그림이에요. 알겠죠?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건 아래로 볼록한 형태의 그림을 그려놓은 거고요. 이건 위로 볼록한 형태의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생긴 친구가 됩니다. 됐죠? 마지막입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 보겠습니다. 30페이지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하고 종료하겠습니다. 나머지 여러분이 모두 그려오셔야 됩니다. 예, y절편, x절편, 점근선 표시해 주세요. 자, 이 친구는 식전체에 있으니까 밑에 있는 거 끌어올리고 위에 건 그대로 갈 겁니다. 그러면 y는 3분의 1 로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이 친구는 y는 3분의 1 로그 마이너스 x 그래프에서 마이너스로 묶으면 x 플러스 1이죠?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거고요. 그럼 이 친구는 3분의 1 로그 x에 y축 대칭을 한 겁니다. 됐죠? 자, 그럼 3분의 1 로그니까 밑이 0과 1 사이죠? 감소함수입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 얼마? 1입니다. 점근선 있고요. 근데 그걸 y축 대칭했으니까 모양이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생기겠죠.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점근선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를 x축으로 마이너스 1, 왼쪽으로 한 칸 밀고요. 위로, 밑이네요. 밑으로 2칸 내릴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가 2칸 내려가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지나는, 그리고 점근선도 왼쪽으로 한 칸 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1, 여기를 점근선으로 가지는 이런 친구가 되겠네요.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고요. 자, 여기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이죠. 0으로 만들어요. 넘기면 2는 3분의 1 로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입니다. 밑은 그대로 밑이고요. 올라와 있던 친구는 내리고요. 내려와 있던 친구를 올리면 같아진다고요. 같은 관계인데 로그 형태로 표현했냐, 지수 형태로 표현했냐의 차이인 겁니다. 이거 얼마예요? 9분의 1. 넘기면 되겠죠? x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분의 1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9분의 10입니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죠? 여기가 마이너스 9분의 10. 아주 조금 왼쪽으로 간 거예요. 이렇게 생긴 친구인데 식전체에 씌워져 있잖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위에 있는 건 그대로 살리고요. 점근선 의미 있네요. 살릴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던 이 친구는 뒤집어서 올립니다. 뒤집어서 올리면 마이너스 2, 2가 마이너스 2, 2로 가면서 이런 그림이 되겠죠. 그럼 아래 건 필요 없으니까 지우시고요. 얘입니다. 점근선도 의미 있으니까 써주셔야 되고요. 마이너스 1. 이 마이너스 9분의 10도 적어주셔야 되고. y절편은 없습니다. 선생님 지금 대충 한 페이지에 1개 내지 2개씩 했어요. 이거 30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쪽수는 한 28쪽 이렇게 됩니다. 그럼 한 30개 넘게 했던 것 같아요. 대충 30개 뭐 이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 한 70개 정도 될 거거든요. 70개 좀 넘나 그럴 겁니다. 여러분이 해보세요. 네.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하는데 50분 걸렸습니다. 제대로 이해하고 하면 2시간 이내에 충분히 다 그릴 수 있습니다. 설명하면서 하는데도 50분밖에 안 걸렸어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시험 볼 겁니다. 그때 100점 아니신 분들은 똑같은 거 한 번 더 드릴 거예요. 90점. 아니야, 100점이요. 이 정도까지 해줬는데 실수를 하면 실수를 겸허히 받아들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주말 동안에 그래프부터 그리고 과제를 하세요. 그래프 못 그리면 과제해도 사실상 모르고 푼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기회 언제? 내 맘이야. 안 알려줘. 알려주세요. 싫어. 알려줘요. 주말에 놀지 말고 공부하세요. 우리 8월 14일 날 방학 프로그램 끝날 겁니다. 8월 14일 빼면 주말은 2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언제 끝나요? 8월 14일 날 끝납니다. 8월 15일 토요일이고요. 8월 15일 토요일 빼면 8월 14일 전까지 내일, 다음 주 밖에 없습니다. 주말. 알겠습니까? 내일 놀면 다음 주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차피 다음 주에 모릅니다. 삼각함수 하는데 평행 대칭 이동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삼각함수 어차피 못 그려냅니다. 네. 결국엔 고통만 받다가 대수 아무것도 모르고 끝날 겁니다. 아니네요. 수열은 보통 잘하니까. 수열만 알고 끝날 겁니다. 그러실 거면 아침에 이렇게 일찍 나와서 수업을 듣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프 못 그리신 분들 이번 주말에 꼭 그리세요. 2시간 투자해서 그리세요. 10분 쉬었다가 마저 하겠습니다. 시작하면